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3일 연속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캔들이 하나가 생겼는데 계속해서 빠질지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 비트코인 스쿨은 텔레그램 방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트레이딩 아이디어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양질의 자료들만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리니까 실시간 내용 어려우신 분들은 꼭 텔레그램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다 매물대로는 한번 회귀하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거의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그래서 이 최다 매물대와 갭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어떤 돈도 또 매물도 다 중력이에요. 중력. 여기에 그만큼 수많은 기록들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기 가격으로 중력처럼 모일 수밖에 없고, 물론 이게 모이다가 에너지가 응축돼서 모이다가 이게 팽팽하게 모이다가 한 번에 팍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뭐 한 번에 팍팍 빠질 수도 있고, 뭐 지금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물대 뭐 귀속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모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은 당연히 나오죠. 변동성은 우리가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차피 델타 값으로 다 잡아드립니다. 다 잡아드리고, 매물대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물대 부근에 있을 때 매집을 한다면, 매집이 뭐 위에다 상승에다 베팅할 수도 있고 하락에다가 베팅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를 준비한다면은 비교적 맥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일봉의 방향은 4시간봉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4시간봉 어떻습니까? 델타 값들이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승에 대한 델타 값이 더 센 편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 하락은 좀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도 지금 최다 매물대 터치가 나왔으니까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 비트가 반등한다라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뭐 등락을 거치겠지만은 다시 일봉으로 왔을 때 여기 매물대 구간까지 혹은 여기 이 하한선까지 온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결국 104K 정도는 찍겠죠. 지금 당장 트레이딩으로 오늘 반등이 나와도 내일 조금 더 빠지면서 찍겠죠. 이런 이슈들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나 지금 금리 인하가 제일 커요. 파월에 대한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공격하고 이런 게 좀 길어지고 또 오피셜 되고 또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는 오늘 같은 날에는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그런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는 거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걸 보고 다시 돌파할 때 사도 되는 거고, 나는 뭐 괜찮아 분할로 들어갈래, 사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분할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내가 지금 현물에 매집해 놓고 숏으로 일부 해칭을 걸어두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펀드들이 하는 걸 꼭 잘 봐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롱에다가 베팅을 하더라도 꼭 숏 물량을 정말 일부는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본인이 그 어떤 판단이 더 올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물에다 베팅해도 꼭 현물에다가 해놓고, 현물을 주력으로 해도 선물로 꼭 베타 개수를 줄이려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개수를 줄인다가 상관관계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남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그러면 뷰 자체를 내가 들어가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이슈 하나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전 재산이 다 거기에만 가 있고, 그런 거는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은 열어두되 큰 방향성만 가지고 기조로 가자. 근데 이게 큰 방향성으로 해서 이 델타 값이 잘 맞고 하면은 그걸 내가 신뢰하고 점점 또 비중이 올라가요. 그런 걸 염두해 두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내가 해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모든 리스크가 해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반반 되는 건 없잖아요. 정말 반반 해칭을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해칭하는 습관만 여러분들 뭐 9대1이든 7대3이든 두시면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또 교육을 해드리니까 텔레그램방 통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 살짝 빠졌다고 무섭냐? 이건 위기가 아니라 개꿀 찬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OTC 시장, 장외거래 시장이죠. 여기서 이제 남은 비트코인 수량이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이다. 비교적 고래들이, 정말 오래된 고래들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TC 시장에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소 물량들이 빠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OTC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피어투피어로 거래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리스팅 수도 많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거래소의 물량도 사라지고 OTC 마켓에 있는 물량도 사라지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어디서 사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블랙록, 피델리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 하더라도 하루 1000개예요. 1000개. 하루에 생성될 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12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싹 털어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OTC 물량이,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채굴자들의 시장입니다. 채굴자들이 생성했을 때 거래소로 물량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지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이 OTC 시장의 가장 큰 손이거든요. 걔네들이 물량을 안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굳이 열심히 비싼 돈 들여서 채굴을 했는데 그냥 쉽게 거래하지는 않겠죠. 현재 106K 아래로 뚫리면 무슨 일 생기냐? 10억 달러 정도 롱 포지션 청산 물량이 터진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롱 스퀴징이 나오는 겁니다. 롱 스퀴징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우리나라 돈으로는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거고, 롱 스퀴징이 나오게 되면은 이 하이 볼륨 같은 게 터질 거거든요. 이 하이 볼륨들이 이게 내리면서 만약에 이 하이 볼륨 터진다? 그럼 진짜 돈 황차가 돼야 됩니다. 그때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이 하이 볼륨이 받아줄 거고 2차적으로는 요 하이 볼륨이 받아줄 건데, 그러면 그림이 어디까지 깨지냐? 요거 중간선으로 찍었을 때 98K입니다. 그리고 이게 깨졌을 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센티가 이 가격대에서는 마이너스로 센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기 101K, 심지어 이제 약간 100K가 깨지면 이제 99K까지 오면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롱 스퀴징이 터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센티도 마이너스로 깔린다라는 겁니다. 기저가. 그러면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언젠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의 성장 10억, 100억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제가 그걸 긍정적으로 안 본다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털고 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보시면 예전에도 그렇게 정말 끝이 없이 상승할 것 같던 비트코인도 이때 고점이 66K고요. 이때 저점이 19K예요. 그럼 간단하게 60이고 20이라고만 감안해도 이게 3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이런 거 안 올 것 같아도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기관들의 개입들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물량들은 계속 희소해지는 구조. 그리고 이거는 기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코인이에요. 그냥 유동성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요거는 일단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정말 비트코인의 최악의 리스크는 정부가 통제하면 통제할수록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본인의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좋고, 다만 요런 하한선 터치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진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130K까지 갔다가도 120K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갭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런 개념, 요런 하락들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요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 할게요.
미 연준의장 파월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3년이나 남았습니다. 이제 파월 10개월 남았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루머이고요. 현재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연준 발표 날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쨌든 연준은 그 전에 CPI를 볼 겁니다. 이게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를 확률도 있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오르고 이런 건 아니고 0.1 요 정도 오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때문에 사실 CPI가 여느 어떤 생산 물가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도 소비력이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CPI가 0.1이라도 만약 마이너스 나온다, 그럼 그대로 금리 인하 바로 갑니다.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월 11일 CPI를 아마 염두에 두고 지금은 보다 물량이 좀 조심하고 있다고.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뭐 그렇게 겁먹을 거 있냐라는 관점이고요. 롱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일부라도 숏 물량을 해칭만 해두시고, 일단 최다 매물대 뭐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뭐 지금 걱정하고 그럴 건 전혀 없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때 대응하면 돼요.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아래에 제가 리스크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롱 스퀴징이라든지 여기 아래에 깔려있는 센티적인 물량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고, 계속해서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